여러분들은 짜가 만약 가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소위 짜가 짝퉁하면 생각나는 나라 바로 중국이죠. 짝퉁의 나라 중국에서 짝퉁은 결국 진화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남성이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가짜 파출소를 떡하니 만듭니다. 그것도 진짜 파출소 바로 주변에 말이죠. 그리고 불과 반년 만에 300만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출소 상당히 이상합니다. 경찰도 아닌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들인데 진짜 경찰보다 더 열심히 범인을 잡고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보호하죠. 얼마나 잘했으면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람들은 진짜보다 나았다며 이들 편을 들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파출소 창업이라는 신세계를 보여준 장창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의 어느 날 서안역 파출소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뛰어들어옵니다. 여성들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말하죠. 저흰 경찰인데요. 지금 도둑을 쫓는 중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 여성들은 다른 파출소 소속의 사복 경찰이었죠. 도둑을 쫓던 여경들은 무전기를 꺼내 상부에 지원 요청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막막해하고 있던 차에 길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는 걸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들의 등장에 서안역 파출소 경찰은 여경들에게 경찰 고유 번호를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되묻습니다. 경찰 고유 번호라뇨? 파출소장이 여경들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경찰 신분증 좀 볼 수 있어요? 여경들은 경찰 신분증도 없었고 경찰 고유 번호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복 차림이었죠. 어디 소속이라고요? 파출소장이 자신들을 의심하는 것 같자 억울하다는 듯 한 명이 큰 소리로 답합니다. 서안역 파출소 소속이에요. 여경의 답을 들은 파출소장은 어이없다는 듯 두 사람에게 밖에 나가서 파출소 간판을 보고 오라고 말하죠. 파출소 간판에 서안역 파출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출소장이 말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서안역 파출소예요. 당신들이 서안역 파출소에서 일하면 내가 당신들을 알아야 하는데 왜 난 당신들을 처음 보죠? 만약 이들이 경찰 사칭범이라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무조건 경찰을 피해 다녀야 할 이들이 버젓이 제발로 파출소를 찾아와 자기들이 경찰이라니. 서안역 파출소 경찰들은 두 여성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죠. 대체 이 여성들의 정체가 뭘까요? 경찰이 여성들을 체포하려 하자 여성들은 거세게 저항하며 말합니다. 아니, 경찰이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멀쩡한 경찰을 잡는 게 어딨어요? 여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진짜 경찰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상관이자 파출소장 조수진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소장과 연락만 되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10통도 넘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은 잠시 당황하더니 근처에 동료가 있으니 불러서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서안역 파출소 내 경찰들은 황당하다는 듯 묻습니다. 동료요?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잠시 후 두 여경의 동료들이 파출소로 하나둘 모이는데 모두 11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은 진짜 경찰이라고 우기죠. 우리는 서안역 사복 경찰이야. 당신들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서안역 파출소 안에 있는 경찰들을 향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되레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들죠. 서로 수갑을 꺼내 들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파출소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얼마 후 가까스로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은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는 11명의 젊은이를 따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 여경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반년이나 임무를 수행했어요. 내가 혼자 잡은 도둑만 10명도 넘어요.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고 강아지도 찾아줬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나보고 경찰 사칭이라뇨. 따로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조수진 소장이 우리를 직접 뽑았다고요. 1년만 잘하면 정식 경찰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이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수진 소장을 찾아야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 소장의 행방을 찾고 있을 때 샤오왕이라는 남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돼 신고한 것이었죠.
샤오왕은 조수진의 아들이면서 그 역시 조수진 밑에서 일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샤오왕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지만 샤오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 조수진의 경찰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죠. 경찰은 조수진의 경찰 신분증에 있는 고유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보지만 조수진이라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샤오왕은 어머니가 아들인 자신까지 속인 거냐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 조수진에 대한 정보와 파출소 위치를 경찰에 알려줍니다. 경찰은 샤오왕이 알려준 곳으로 출동하죠. 작은 건물 1층에 서안역 파출소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사를 나온 경찰을 보고 반년 전쯤부터 이 파출소가 생겨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다퉈 칭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몇 대와 10여 벌의 경찰복, 근무증, 파출소 도장 수갑 등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소장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민의 제보로 산시성 위난역에서 조수진 소장을 찾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그녀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듣게 되고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조수진 역시 자신이 가짜 경찰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조수진을 파출소장에 임명한 건 장국장이었습니다. 이름 장창허.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이어왔죠. 장창허는 가짜 경찰들이 소속된 서안역 파출소를 관리하는 실질적 리더이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역 근처에서 웨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경찰은 조수진이 알려준 웨딩 업체로가 장창허를 체포합니다. 창고에는 가짜 경찰복과 경찰봉, 수갑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체포 당시 장창허는 46세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노안으로 나이 많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노선 경찰 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노선이 누구죠? 우리 대장이에요. 노선, 장창호 둘 다 경찰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노선이란 자는 장창호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죠. 게다가 서안역 구군 파출소에 있던 사복 경찰대대는 이미 2013년에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장창호는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장창호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뚝 떼죠. 결국 경찰은 조사실로 조수진을 데려옵니다. 조수진은 장창호를 보자마자 욕을 날리며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장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장창호가 단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장창호는 산시성의 한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만두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죠. 그러다 친구 몇 명과 함께 큰돈을 벌겠다는 포부를 안고 고향을 떠나 산시성의 성도인 서안으로 오게 됩니다. 가방끈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장창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차역 근처에서 짐꾼으로 일하죠. 그러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공장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슬슬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되고 장창호는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을 시작하면서 술도 엄청 마셔댔죠. 이때부터 그는 돈 버는 족족 술과 도박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돈이 모자라 친구들에게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 빚은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장창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의해 공장 물건을 빼돌린 다음 외부의 싼 값으로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장에게 발각되고 장창호는 손이 닳도록 싹싹 빈 덕에 교도소행은 면하지만 공장에서 잘리게 되죠. 그는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짐을 옮겨주는 짐꾼으로 일합니다. 이후 장창호는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젊은 시절은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중년에 접어듭니다. 그는 가끔 기차역 주변 업소를 찾아가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대부분은 농촌에서 온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장창호는 이곳에서 조수진을 알게 되고 그녀의 단골 손님이 되죠. 하루는 두 사람이 장창호의 집에서 관계를 나누고 조수진이 옷장에서 장창호의 공장 경비복을 보게 되는데요. 어머, 당신 경찰이었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진짜 멋있다.
조수진이 자기를 경찰로 봐주자 장창호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도 된 양 으스대며 허풍을 떨어대죠. 내가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결국 사복경찰대대 대장이 됐지. 다 날 장소장이라고 불러. 내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 못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날 찾아와. 뭐 같이 살아도 좋고. 조수진은 남편과 이혼한 후 시골에서 살다가 서안으로 넘어와 온갖 꾸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부, 청소부, 현재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죠. 혼자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는데 눈앞에 경찰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서 있다니 그것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해 장창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날부터 조수진은 장창호의 집에 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며 그와 함께 삽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조수진이 장창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죠. 장창호는 대뜸 파출소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음지에서 일하던 자신이 떳떳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장창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사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내뱉은 겁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장창호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죠.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조수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창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묘안을 하나 떠올리죠. 신입경찰은 경찰복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보증금으로 3천 위안을 내야 해. 3천 위안은 이들에게 무척 큰 돈입니다. 조수진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장창호는 그걸 핑계로 경찰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요량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조수진이 3천 위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경찰이 되기만 하면 이 돈의 몇십 배를 벌 수 있는데 쉽게 포기할 조수진이 아니었죠. 그녀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어렵게 돈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받은 장창호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기는커녕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배움은 짧았지만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혔죠. 이거 돈이 되겠다. 파출소를 만들자. 경찰을 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는 거야. 장창호는 곧장 행동에 들어갑니다. 작업복을 전문으로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 경찰복과 비슷하게 경찰복을 만들고 자기와 조수진의 가짜 경찰 신분증을 만들죠. 그리고 싸게 나온 허름한 사무실을 하나 빌려 파출소 간판을 답니다. 책상과 컴퓨터까지 가져다 넣으니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장창호가 우쭐대며 조수진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은 내 동료야. 당신은 지금부터 영광스러운 경찰이야. 조수진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 동네방네 자랑하죠. 장창호는 파출소에서 일할 경찰이 필요하다며 조수진에게 고향에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조수진은 제일 먼저 아들 샤오왕을 떠올리죠. 당시 샤오왕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처럼 그럴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샤오왕은 바로 식당을 그만두고 보증금 3천 위안을 가지고 장창호를 찾아갑니다. 생각보다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장창호는 돈 욕심을 냅니다.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니까 내가 3천 위안으로 해주는 거야. 원래는 5만 위안은 받아야 해. 조수진이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아들 샤오왕이 경찰이 됐다는 소문이 고향 마을에 퍼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조수진을 찾아와 일자리를 부탁합니다. 조수진은 한 사람당 5만 위안씩 내라고 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아들 샤오왕이 진짜 경찰로 일하는 걸 보며 설마 친엄마가 아들에게 해코지 하겠냐며 생각보다 큰 금액에 망설이던 사람들도 조수진을 믿고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조수진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였습니다. 얼마 후 조수진은 돈을 낸 젊은 남녀를 데리고 서안으로 오죠. 그동안 장창호는 가짜 경찰복과 근무증을 만들고 짝퉁시장에 가서 수갑과 경찰봉 등 경찰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짜였죠. 경찰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서안에 온 젊은이들이 장창호의 파출소에 첫 출근을 합니다. 장창호는 자신을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조수진을 파출소 중간 간부로 임명하죠. 그는 먼저 월급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월급 2,800위안에 숙식 1,000위안이 포함된 거라며 매달 1,800위안이 지급될 거라고 말하죠. 아무리 숙식이 해결된다고 해도 서안 같은 대도시에서 1,800위안은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월급에 불만을 가진 몇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5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죠. 이에 장창헌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을 잡아올 때마다 한 명당 50위안의 성과금이 붙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정식 경찰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시골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 모르고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세상을 알기에 너무 어려서일까요? 장창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열의를 불태우죠. 장창호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경찰복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복 경찰이다. 반드시 사복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걸 명심하도록.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게 됩니다. 조수진이 데려온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건장한 신체를 자랑하는 20대 남녀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순찰을 돌며 서안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도둑과 사기꾼들을 잡아들이죠. 이들의 등장으로 서안역 북은 특히 시장 쪽 치안이 실제로 정말 좋아집니다. 부부싸움, 층간소음, 음주 후 고성방가 등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장청호 파출소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수진은 지역을 분리해 인원을 파견합니다.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고맙다며 과일이나 음료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론 현금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간혹 자기 아들도 경찰서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창헌은 절대 서한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죠. 대도시 사람들은 속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나름의 법칙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집이나 길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둑이나 사기꾼들을 잡아오면 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장창헌은 젊은이들이 잡아온 이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 벌금이라며 돈을 받고 훈방 조치했죠.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경찰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들을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괜히 잘못 갔다가 꼼짝없이 잡혀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들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경찰들은 이들 가짜 경찰의 존재를 몰랐던 걸까요? 당시 서안에서 근무했던 경찰의 말에 의하면 서안역 근처에만 17개의 파출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파출소에 누가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경찰 사칭범들이 자기 주변에 파출소까지 차리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도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도둑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다른 경찰들이 이미 와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냥 주변 파출소 중 한 곳에서 데려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장창헌은 반년 만에 300만 위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고 친구와 함께 웨딩 업체를 차립니다.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없었던 장창헌은 조수진과 경찰 동료들을 불러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내가 자네들 덕분에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했어. 이제부터는 조수진 소장이 파출소를 이끌 거야. 조수진과 11명의 젊은이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었고 지역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어처구니 없는 장창호의 사기극은 도둑을 쫓던 2명의 신입이 인근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장창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한 조수진이 장창호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느라 파출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새로 들어온 신입들에게 관할 구역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을 알지 못했던 신입 2명이 관할 구역 밖까지 도둑을 쫓으면서 결국 이 사기극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경찰은 장창호와 조수진을 제외한 나머지 일당 11명을 피해자로 보고 따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수진은 중간에서 받은 돈이 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어느 정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죠. 장창호는 유기징역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장창호의 파출소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정부 감독하에 장창호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린 거죠. 비록 가짜였지만 그들은 반년 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신속 강력하게 대응해 서안역 전체 치안이 이들 덕분에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에 중국인들은 가짜 경찰은 나쁜 놈을 잡고 진짜 경찰은 좋은 놈을 잡는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